자, 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평균 3시간 180분. 그중 TV 시청이 무려 100분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자, 아이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TV에 노출이 되어도 괜찮은 걸까요? 자, 미디어 바로 보기 프로젝트 좋아요. 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대겸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연구위원 김아미 박사님, 놀이치료사 김희진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디어 바로 보기 프로젝트 좋아요. 자, 두 번째 시간, 이번 주제는 우리 가족의 TV입니다. 저는 인터넷이 발달하면 TV가 예전보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좀 떨어진다고 하죠. 그런 효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은 TV가 훨씬 더 좋거든요. 아주 어린 아이들, 특히 유아한테까지 아직까지는 TV가 미디어 중에서는 1등 중에 1등인 것 같아요. 3세에서 5세 정도가 되는 아이들은 유아들은 그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컴퓨터 또한 혼자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요. 유아들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놀아줘야 하는지 어려워하거나 그때 이제 TV를 아이들에게 자주 틀어주거나 장시간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 접하는 게 TV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솔직히 4살 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 아들이 놀아주다 보면 정말 쉽겠다라고 생각했지만 10분, 20분, 30분 넘어가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TV를 이렇게 탁 틀어준다든지 녹화된 것들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제가 경험을 해봤었는데 TV를 보는 게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아이들이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은 뭐 뇌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뭐 지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걱정을 좀 건드렸던 용어가 팝콘 브레인인 것 같아요. 그 워싱턴 대학에 있는 한 교수가 이제 팝콘 브레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자극적인 영상을 많이 보면 그 자극의 강도가 더 세지는 것만 찾는다. 그래서 더 그 강도가 약해지면 그걸 정보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팝콘 브레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팝콘 브레인하고 약간 반대되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련 전문가들의 새로운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 본 연구 중에 4세에서 5세 아이의 텔레비전 보는 습관에 관한 연구였어요. 근데 집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순간에 집중을 하는지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소통을 하는지 텔레비전과 아이가 그런 것들이 매번 달라진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본다고 해서 너무 몰입만 하고 다른 걸 안 보는 건 아니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TV를 백색 소음처럼 쓰는 저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TV를 많이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TV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조금 말씀을 또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님들의 모습까지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함께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보시면서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시죠. 평소에 가족들이 TV를 많이 보는 편이세요? 네, 같이 보는 편이에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시선을 딴 데를 보면 안 되니까 그때 밥을 처음 먹였을 때 뽀로로 그때가 돌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TV를 집에서 보면서 밥을 먹잖아요. 애기들이 이제 그만큼 미디어에 집중을 하고 빠져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럴 때가 자주 있죠. 네. 그래서 밥 먹는 걸 좀 소홀히 하고 텔레비전에 빠지는 경우.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안 좋은 습관이 들 위험이 있긴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커갈수록 자기가 자기 조절을 하는 법도 배워가게 되니까 평생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이랑 채널권으로 좀 다투거나 문제가 있으신 적 있나요? 거의 세빈이가 양보하는 편이에요. 같이 드라마 보면서 얘기해요. 정해진 시간보다는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제가 요리할 때, 세빈이가 혼자 있을 때, 세빈이한테 이제 세빈아 이제 그런 거 보면 안 되니까 딴 거 보자 이렇게 말해요. 그럼 바로 아이가 말을 듣나요? 네. TV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 엄마, 무서운 것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고 그래요. 텔레비전
텔레비전 없이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텔레비전 없으면 핸드폰으로 봐야 돼서 핸드폰 크기는 작아가지고 멀리서도 볼 수 없어요. 세빈이보다는 이제 제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드라마 보면서 하루하루가 이제 낙인데 어머니도 그 미디어에서 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아이들이 더 빨리 노출됐기 때문에 이게 더 중독성이 강할 것 같긴 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뭔가 새로운 거에 막 중독이 된다기보다는 네. 그냥 내 주변에 항상 있던 것으로 생각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제 세대를 비교하는 연구 결과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네.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 저도 되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균형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네, 네. 이 집은 어머니가 세빈이보다 TV를 더욱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짧은 인터뷰지만 세빈의 TV 시청 습관 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세빈이가 엄마랑 같이 텔레비전 보는 것 자체를 좀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네. 서로 무엇을 좋아한다라는 소통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아서 네. 바람직한 그렇죠. 관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소통, 아이와의 공감.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한번 짚어볼 수 있는 문제가 부모님과 함께 보는 TV 시청 이게 혼자 TV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괜찮다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특히 어린 나이일 때는 혼자 네. 보게 두는 것보다는 같이 부모님하고 보면서 아니면 보호자분하고 같이 보면서 혼자 이렇게 소화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네. 옆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어떤 상황인지를 말해보는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가정. 이번에는요, 7살이 아니라 8살로 한번 올라가 봅니다. 8살 노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에는 안 보고 주말에만 봐요. 주말에는 이제 저희가 일하다 보니까 좀 늦게 일어나거든요. 토요일 날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한 2시간, 오후에는 어디 밖에 나가지 않으면 거의 한 3-4시간. 노아가 혼자 볼 때는 이제 뭐 일본 만화 영화 이런 건 좀 되게 선정적이더라고요. 만화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건 아예 못 보게 하고, 그리고 그 TV에 비밀번호 설정하는 게 있어요. 19세 이상 못 보는. 그걸 해놓으면 한 12세까지는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게 하고, 근데 저희하고 같이 볼 때는 저희가 이제 욕이 나오는 드라마나 뭐 선정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과격한 거 이런 거는 채널을 바꾸죠. 이쯤하면 이제 노안에는 보면 어느 정도의 규율을 정해놓고 규칙을 정해놓고 TV를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키즈락 같은 것도 좀 걸려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모범적인 집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미디어를 대안에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노아가 무엇을 언제 보는지, 뭘 좋아하는지도 좀 알고 계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어떤 건 위험하니까 내가 조금 덜 보게 해야겠다, 이렇게 좀 막아야겠다라고 계획을 좀 세우고 접근하시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평일에도 봤어요. 근데 노아가 너무 처음엔 평일에 1시간만 보다가 이제 자기 전까지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평일날 안 보고 주말에만 보는 걸로 시간을 주말에도 오전 오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TV가 없으면 솔직히 노아가 다른 놀이를 많이 하거든요. 뭐 딱지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빠랑 집에서 숨바꼭질도 되게 자주 해요. TV를 하거나 휴대폰을 보면 거의 그 자리에서 잘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세가 점점 흐트러져요. 처음에 앉아서 보다가 나중에 누워서 보다가 막 이러더라고요. 조금씩 TV 보는 시간을 지금 나중에 나에 이제 없애려고 지금 아빠랑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예 못 보게 하는 거는 좀 많은 부모님들이 같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나는 분명 아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TV를 보는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나이에 맞춰가지고 보여줄 걸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아이가 TV에 애착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마 한창 또래들과 놀 때나 대화할 때 TV가 주제가 될 수도 있어서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노아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이들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텔레비전 보는 네.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나중에 그게 다 장난감으로도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그 장난감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애니메이션을 봐야 되고,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을 못 보게 하면 노는 데서 좀 소외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네.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노아의 상황을 보면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팝콘 브레인 이 효과를 좀 걱정을 해야 될 단계인가요? 어떤가요? 그렇지는 굉장히, 않은 것 같아요. 네, 조절을 예. 잘 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조절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노아가 이제 뭐 딱지치기도 하고 다른 활동도 좋아한다고 하는 걸 보면 네. 너무 거기에 몰입해서 빠져서 뭐 정보 자극적인 것만 받아들이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루에 텔레비전 얼마나 봐요? 모르겠어요. 시간을 잘 몰라서. 그렇게 오래는 아니에요. 노아는 텔레비전 없이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밖에서 놀 거예요. 뭐 하고 놀 거예요?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놀 거예요. TV가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뭘 하겠냐 했더니 산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미디어가 오는 그 영향을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노아의 이불을 통해서 들어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노아 같은 경우에는 밖에 텔레비전 없어도 밖에 나가서 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은 부모님하고 밖에서 노는 걸 훨씬 선호하는 아이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아예 TV를 없애는 집들이 요즘 들어가지고 꽤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아이들이 느끼는 미디어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걱정에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이 TV에서 보고 배우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른스럽게 표현하는 법이나 말도 굉장히 잘 하는데 학교에서 독후감이나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요약을 해보라고 하잖아요. 또 써오라고 하는 과제를 주면은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한대요. 한 줄도 못 쓰는 아이들이 많다고 해요. 이렇게 특이한 거는 책에 있는 내용은 요약을 못 하는데 TV나 유튜브에 있는 그 디지털 미디어에서 봤던 내용들은 줄줄이 이야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TV나 태블릿, 또 스마트폰 이런 것으로 짧은 걸만 보다가 이제 조금 긴 문장이 나오면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죠. 교육 현장에서는 디지털 미디어를 멀리하는 게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우리 박사님부터 한번 소개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 디지털 미디어를 의도적으로 아예 하나도 안 쓰는 그 교육 철학을 가진 학교들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을 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태어나서부터 계속 디지털 미디어에 둘러싸여서 사는 아이들인데 그리고 그 환경에서 살 아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는 의견들이 많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미디어도 교육의 일환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정말 교육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유아 때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활동 그리고 네. 앞으로 할 활동들은 미디어를 잘 이해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미디어를 사용해서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우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활동들이 저희는 유아 대상으로 거의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1930년부터 되어왔던 교육이에요. 상당히 오래된 30년이요? 네, 전통을 가진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활동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낯선 단어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해보고 저도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자 그럼 TV 시청과 관련된 오늘의 리터러시 교육은 뭘까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하고 뭐 해볼 거냐면 짠! 뭐가 있어요? 레치볼 앞에 만화 이름들. 만화 이름들도 슈퍼잭. 있고 슈퍼잭도 있고 또 턴닝맨 카드, 런닝맨. 슈퍼맨이 돌아왔다. 라바. 또버뿌이. 혹시 선생님 나는요 이 프로그램 본 적 있어요? 하는 친구 저요. 우리 영미부터 말해볼까? 런닝맨 봤어요. 런닝맨 본 적 있어요? 네. 그럼 우리 윤서는? 슈퍼잭 봤어요. 슈퍼잭 좋아해요? 네. 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다 붙어있네요. 마법천사문
연령 그렇구나. 고지에 세빈이는? 대해서도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슈퍼맨이 같아요. 돌아왔다. 혼자 봤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봤어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혼자 봤어요? 혼자 봤어요. 혼자 봤어요. 혼자 봤어요. 이거 아까 슈퍼제 봤다 온 친구. 혼자 봤어요? 그러면 짜잔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거 누구랑 봤어요? 혼자요. 혼자 봤어요? 네. 그래요? 우리 런닝맨은 엄마 아빠하고 같이 봤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봤구나. 이것도 본 적 있어요? 어른 영화? 아니요. 어른 영화가 뭔지 알아요? 네. 몰라요. 무서운 거요. 무서운 거. 알아요.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무서운 것 같아요. 난 잘 몰라요. 자, 이 숫자들 본 적 있는 친구. TV에서. 7, 12.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들도 정확히 알고 계신지 싶습니다. 저도 솔직히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써져 있어요? 한번 계속해서 쭉 볼게요. 그렇구나.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 걸까? 7. 7은 7살부터 볼 수 있다는 거. 맞아요. 12는? 12도 12세부터. 똑똑해. 15는? 15세부터 볼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영어로 써진 것은 무슨 의미일까? 다 볼 수 있다고. 맞아요. all이라는 글자는 전부란 뜻이에요. 모두. 모두가 볼 수 있어요? 하고 이렇게 짠 하고 슈퍼잭이 나오기 전에 all이라고 보여주죠. 이렇게 나이를 분류한 이유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박사님? 정보를 주기 위한 이유가 제일 클 것 같아요. 나름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등급으로 나눠야 될지를 의논을 해서 이제 모든 연령이 볼 수 있는 등급 아니면 7세, 12세, 15세, 19세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그 정보를 줌으로써 아 이거는 내 나이에 맞지 않는 거니까 조금 피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 나이가 안 됐으니까 이건 나랑 같이 봐야 되겠구나. 이런 네.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나이 표시제 이게 2001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시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다 이제 등급제가 일상화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많이들 언급이 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커먼센스 미디어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는 어린이 연구도 하고 미디어 연구도 하는 단체거든요. 근데 이 단체에서 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등급을 새로 정했어요. 새로 정해서 그 기관에서 주는 국가기관에서 주는 등급 더하기 커먼센스 미디어가 주는 등급이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참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관과 협력을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 활동처럼 아이들에게 퀴즈로 다가가니까 집중도 잘 되고 빠르게 습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이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두 번째 활동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 우리 친구들이 봤다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 스티커를 요거 자석을 한번 붙여볼 거야. 우리 손 들고 해볼 거야. 네. 우리 윤서 나와보세요. 자, 우리 윤서가 평소에 보는 프로그램 뭐 있다고 그랬지? 윤서가 보는 것. 자, 슈퍼잭은 연령이 무슨 연령일까요? 모두 다 볼 수 있어요? 맞아. 아니야? 그러면 12살? 오, 12살 볼 수 있대. 우리 영미 나와볼까요? 런닝맨. 자, 런닝맨은 몇 살일까? 몇 살부터 볼 수 있을까? 모두 볼 수 있는 거구나. 자, 잘했어요. 들어가세요. 우리 노아. 평소에 보는 거. 터닝맨 카드. 몇 살부터 볼 수 있을까? 아, 그렇구나. 잘했어요. 우리 세빈이 나오세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여기 옆에다 붙여볼게요. 모두가 함께 볼 수 있어요. 그럼 런닝맨하고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모두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네. 그러면 선생님하고 지금부터 자, 신나는 퀴즈 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네. 짜잔! 슈퍼잭은 몇 살부터 볼 수 있을까요? 다 볼 수 있어요. 올. 스케치북에다 한번 써볼까? 슈퍼잭은? 몇 살부터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고 들어볼까? 하나, 둘, 셋! 짜잔! 맞아요. 꼬마 히어로 슈퍼잭은 모두 볼 수 있대요. 친구들 다 맞았어요. 박수! 자, 다음 퀴즈. 토닝 맥카드는 몇 살부터 볼 수 있을까요? 토니메카드는 못 봐요.
그러면 7살은 안 되는 아니에요. 거겠는데? 7살. 7살? 7살부터 볼 수 있어요? 네. 다 볼 수 있지. 다 볼 수 있어요? 난 옛날부터 봤는데. 아, 난 옛날부터 5살 때부터 봤는데. 그렇구나. 자, 정답 듭니다. 하나, 둘, 셋. 짜잔. 모두 볼 수 있다고 했고 우리 세빈이도? 아니에요. 아니, 세빈이는 15살부터 볼 수 있다고 했어.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2세입니다. 12세? 오! 모두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12세래요. 어렸을 때 봤는데. 이미 다 봤죠, 애들이? 네, 12세가 안 되는데 다 봤죠, 지금. 네. 신기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겠죠? 지금 아이들이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네. 또 뭐 올인 것 같다는 아이도 있고 네. 12, 15 다 얘기가 다른데 이것도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왜 넌 올이라고 생각해? 왜 너는 10이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이 내용 때문에 12세 이상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도 조금 시간이 허락하면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화는 애니메이션은 그 아이들이 보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저런 연령제를 두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연령제를 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12세 이상인데 부모와 같이 본다고 해서 그것도 아이가 무서워할 수도 있고 그리고 폭력성을 보고 따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장시간 노출이 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의 경우에 그게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행동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령에 맞는 적절한 그리고 언어 표현에 있어서도 그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등급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2세가 짜잔! 아니었는데 그걸 봤더니. 뮤직뱅크. 몇 살부터 볼 수 있을까요? 7살. 7살? 한번 봐볼까요?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우리 영미는 뮤직뱅크 15살부터 볼 수 있대요. 자, 정답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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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15세 정답입니다. 영미 맞췄어요. 박수. 근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재밌게 선생님께서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게임처럼 설명을 해 주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음악 프로그램을 몇 살 때부터 봐야 된다. 뭐 터닝메이 카드는 몇 살 때부터 봐야 된다.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네. 네, 앞으로 더 주의 깊게 보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짜자잔. 자, 여기 보면은 빨간색 줄 있죠? 세빈이의 TV 편성표 해가지고 한번 써볼 거예요. 한 개씩. 한 개씩 봐요 하고 써볼까? 여기 써볼까? 하루에 한 개씩 봐요 써보자. 자, 시작. 그러니까 자, 우리 친구들 규칙 잘 지킬 수 있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 앞으로 이렇게 TV를 보더라도 항상 연령에 대해서 내가 봐도 되는지 연령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 항상 지켜서 TV 보도록 합시다. 알겠지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약속하고 끝낼까? 약속. 보시는 것처럼 딱딱한 계획표를 세워 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편성표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활동으로 TV 시청 습관부터 아이의 생활 습관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들이 세운 계획을 잘 지킬 수 있게 가족들이 옆에서 아무래도 많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만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함께 작성을 하고 계획을 한다면 아이들에게 즐거운 놀이의 하나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처럼 계획에 맞게 실천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실천을 한다면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부모가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아이들도 잘 따라올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저희가 해본 활동들은 미디어 교육에서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각 가정에서 처한 환경들도 다를 거고 아이들의 상황이나 받아들인 속도도 다 다를 거예요. 자, 무엇보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살핀 후에 미디어 교육이 쭉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모님들과 아이들 사이에 가정에서 미디어로 인해 일어나는 갈등을 풀어볼 수 있는 시간, 미디어 리터러시 다이어리입니다. 자, 어떤 아버님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고 전문가분들과 고민 해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 아이의 아빠입니다. 제가 직장에서 퇴근하거나 주말에 집에서 쉴 때면 아내와 아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요즘 방송을 볼 때면 아내와 다투게 되다 보니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예능에서 나오는 욕이나 폭력적인 장면, 낯뜨거운 장면들 때문인데요. 그럴 때면 제 아내는 부랴부랴 리모컨을 찾아서 채널을 돌립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미 아이가 다 듣고 본 뒤이고 유치원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인데 어느 정도는 허용해 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요즘 아이들 비속어는 어느 정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야 또래 친구들과도 어울릴 때 아이가 무리에 끼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 아내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사춘기가 찾아올 시기에 무작정 막는 방법도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와 제 아내 중 어떤 사람의 방법이 아들에게 더욱더 도움이 될까요? 자, 아무래도 아버님이 TV를 보시다가 어머니랑 다투게 되시면서 대체 누가 맞는 거냐 궁금해서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집도 보면 아이 엄마는 아이를 좀 조심성 있게 키우려고 하는 편이고 저는 아이를 자유롭게 키우고 싶은 편인데 그러다 보면 육아할 때 종종 부딪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대다수의 아버님이 좀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연 보내주신 가정에서도 또 시청하고 계신 가정들에서도 이런 갈등이 꽤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아까 영상 속 아이들도 엄마랑 드라마도 같이 본다고 하고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라면 어른이 보는 방송을 함께 본다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저희가 등급제 얘기할 때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자신이 볼 수 없는 등급일 경우 뭐 부모님과 같이 본다든지 어른과 같이 보는 것을 권장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같이 보는 부분이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같이 본다는 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냥 앉아만 있어준다는 것이 아니고 네. 보면서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만약에 비속어 같은 게 나온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꾸 귀찮겠지만 말을 걸어보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의 같이 보는 그 활동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른들이 보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TV에서 격한 표현이나 비속어들을 배울 테니까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른들이 보는 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속어나 격한 표현들을 이제 알고 모방하게 되는데 이때 비속어와 격한 표현들을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주셔야 하며 그때 타인과의 긍정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속어나 안 좋은 표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언어나 표현법을 부모의 입장에서 알려주는 게 꽤 도움이 되겠네요. 자, 희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실제로 적용을 한다면요. 이게 저희 이론이랑 또 실제 너무 달라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의 입장에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야 이대겸 네. 이렇게 부르면 어감이 어떠세요? 격한 표현으로 야 이대겸 이렇게 부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기분이 나쁘죠. 그쵸?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조금 그렇게 표현했을 때 너는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들었어? 라고 그러면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처음에 이제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불러보는 게 좋을까? 너는 어떻게 불렀을 때 기분이 좋아? 라고 했을 때 대겸아 이렇게 부르는 게 좋겠지? 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친구한테도 그렇게 말해볼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미디어 바로보기 프로젝트 좋아요 두 번째 시간, 우리 생활에서 아주 친숙한 미디어 TV를 보는 가족과 아이들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른 미디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미디어를 사용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